살아가다 보면 의도했던 방향과 달리 그릇된 선택들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장기적으로는 올바른 선택을 하고자 하는데 실제로 단기적으로는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령 노후를 위해 저축해야 하는 것을 잘 알지만 늘 나중으로 미루는 것이죠. 마치 금연이나 다이어트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항상 다음으로 미루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의지가 약하거나 유혹에 쉽게 굴복해버린다면 장기적인 행복을 위해 필요한 넉넉한 노후 자금이나 건강한 삶은 얻기 힘들 것입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단기적으로 담배나 맛있는 음식의 유혹에 넘어감으로써 애초에 의도했던 자신의 장기적인 관심사항과 반대되는 행동을 한다는 얘기인데요. 보통 새해가 시작되면 우리는 건강을 생각하며 담배나 기름진 음식을 끊기로 결심하곤 하죠.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결심을 실천하려다가 이내 곧 마음을 바꾸죠. 작심삼일입니다. 즉 사람들이 단기적으로 하는 행동과 장기적으로 소망하는 내용이 다르다는 얘기인데요. 이처럼 현재 시점에서 결정한 미래의 선택이 미래가 현 시점이 되었을 때 다른 선택으로 바뀌는 것을 시간적 비일관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시간적 비일관성이 생기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시간을 상대적인 개념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즉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드는 그러한 결정은 시간관념에 달려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 금연 실천을 먼 훗날의 일로 생각하면 금연 결정을 쉽게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당장 결정을 내려야 한다면 장기적인 이익에 반하는 결정인 담배를 피우는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시간적 비일관성은 간단한 실험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 사람들에게 30일 후에 14만 6천 원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31일 후에 15만 원을 받을 것인지 물으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를 더 기다리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당장 14만 6천 원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내일 15만 원을 받을 것인지 물었을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장 14만 6천 원을 받겠다고 답했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 하루를 좀 더 기다려서 31일 후에 15만 원을 받겠다고 대답한 사람이라면 사실 다음 실험에서도 당장 14만 6천 원을 받지 않고 다음 날 15만 원 받겠다고 얘기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실험 결과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대부분 당장 14만 6천 원을 받겠다고 이제 답한 거죠. 사람들이 대체로 먼 미래에 일어나는 일일수록 좀 상대적으로 더 느긋한 태도를 취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 얘기는 참을성이 사람들마다 다 다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좀 일관되지 않고 비합리적이라는 걸 좀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의 저축 습관과 이 실험을 대비시켜 생각해 볼까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노후를 위해 저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축을 시작할 시기는 아직 한참 남았죠. 그래서 저축을 해야 하겠다는 걸 결심은 쉽게 하는 편인데 그러나 정작 저축을 해야 할 때가 되면 망설이거나 이런저런 핑계로 여윳돈을 써버리진 않나요? 금연, 다이어트, 시험 공부를 미루는 것처럼 노후 대비도 미루는 것입니다. 문제는 노후 대비를 미루면 미룰수록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는 것인데요. 간단한 계산으로 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매달 50만 원씩 10년을 저축하면 이자 없이 원금만 6천만 원이 됩니다. 세금이 없다고 가정하고 이자율을 연복리 2%로 잡으면 6,640만 원이 됩니다. 이자 수익만 640만 원인 것입니다. 같은 금액을 30년 넘게 저축하면 이자 없이 1억 8천만 원이고 이자율을 연복리 2%로 잡으면 약 2억 4,600만 원이 됩니다. 이자 수익만 약 6,600만 원이죠. 만약 이자율이 연복리 5%라면 거의 4억 930만 원이 조금 넘게 됩니다. 이자만 2억 3천만 원 가까이 되는 것이죠. 결국 하루라도 빨리 그리고 꾸준히 저축할수록 더 많은 이자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저금리 추세 속에서 이자 수익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가 아닌 1%, 0.5%까지도 말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자 수익과 투자 수익이 노후의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자 수익이나 투자 수익이 높으면 높을수록 노후가 편안하죠. 따라서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문제는 실천이 어렵다는 것인데요. 시간적 비일관성 때문에 일찍 저축을 시작하고 싶지만 막상 실천을 해야 하는 순간이 오면 결심은 온데간데 없이 자취를 감춘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참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나이 들어서 한 60세쯤부터 이제 써야 할 돈을 계산해 보니까 대략 한 3억 원? 예, 이 정도가 필요하더라. 뭐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이제 지금 시점, 현 시점에 얼마씩 저축해야 될지 대략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각자 나이에 맞게 앞으로 좀 저축해야 할 돈을 이제 쉽게 계산할 수가 있는데 20대에 부어야 할 돈하고 30대에 부어야 할 돈 혹은 40대에 부어야 할 돈이 아주 큰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가령 요즘 같은 저금리 속에서 20대에 매월 한 40만 원 정도? 이 정도 저축해야지 60대쯤 한 3억 원 모인다고 가정하면 사실 40대에는요, 한 100만 원 정도? 50대에는 대략 한 220만 원 정도? 요 정도는 저축해야지 그나마 모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목표 금액을 모으려면 부담이 이제 훨씬 커지는 거죠. 그렇게 많이 차이나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축을 일찍 시작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심이 서도 자꾸 미루게 되잖아요. 실천을 안 하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나이 먹고 나면 좀 큰 후회를 불러올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작지만 강력한 행동장치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괴짜 경제학의 저자 스티븐 더브너와 스티븐 레빗의 말에 따르면 행동장치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스스로 행동에 제약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래에 자신의 의지가 약해질 것을 미리 알고 이에 대한 대책을 먼저 마련하는 단순한 원리지만 그 효과는 강력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노후 대책 같은 경우 저축을 시작하기가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축을 시작할 수밖에 없는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과거 미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크리스마스 저축 클럽이 좋은 예가 될 수 있겠는데요. 운영 방식을 보면 이렇습니다. 가령 11월에 계좌를 개설하고 매주 일정 금액을 저축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때 입금한 돈은 1년 이내에 찾을 수 없으며 크리스마스 직전에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년 후 회원들은 크리스마스 직전에 돈을 돌려받아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게 되는데요. 이 상품의 특이한 점은 이자를 한 푼도 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언뜻 경제적 관점으로만 본다면 선물을 위한 돈을 은행에 넣어두는 게 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을지언정 이자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 상품은 살아남을 수 없다고 여겨졌는데요. 그러나 크리스마스 저축클럽은 수년 동안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자를 주지 않는 대신 넣어둔 돈을 인출해 다른 일에 써버리는 일을 막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행동장치를 이용해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인 셈이죠. 이렇듯 심적 회계를 이용하면 노후 대책에 필요한 저축 의지를 높일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재무 상태를 한눈에 파악하기 위해 인간은 마음속에 다양한 계정을 마련한다고 얘기했는데요. 이런 마음의 회계 장부를 이용하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는 자동이체를 적극 이용하는 것입니다. 한 번만 큰 마음을 먹고 용기를 내서 노후 대비 적금 계좌를 개설하고 자동이체를 설정하면 그러면 되는 것이죠. 정기적으로 매달 일정 금액이 자동으로 쌓이게 해둔 다음 그 돈은 없다고 여기고 잊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빨리 잊을수록 그 효과는 더욱 좋겠죠.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언젠가 든든한 노후 대비책을 마련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저축도, 소비도, 자산 축적도, 노후 준비도 모든 게 마음먹기에 달린 것입니다. 강제로 저축하는 대표적인 게 사실 국민연금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월급 받으면 국민연금을 강제로 떼어가니까 어쩔 수 없이 사실 저축하는 거거든요. 만약 이걸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게 바꾼다 생각해 보세요. 아마 큰일 날 겁니다. 이게 당장 먹고 쓸 게 많다 보니까 적립이 거의 안 될 거거든요. 생각해보면 정말 그럴 것 같긴 해요. 국민연금이야 꼬박꼬박 떼어가니까 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쌓이고 있는 거지. 제가 따로 저축 가입하려고 하면 진짜 잘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대부분 그래요. 국민연금이 얼마 안 되더라도 그렇게라도 일단 모이는 게 일단 다행인 셈인 거죠. 이게 퇴직연금도 마찬가지고 만약 월급에서 본인이 만약에 퇴직연금 안 붙고 따로 부어 넣는 걸로 했다. 이거 정말 큰일 날걸요? 잘 쌓여가는 퇴직금도 아마 예전에 그 중간정산 제도로 많은 사람들이 다 써버렸어요. 그래서 국민연금, 퇴직연금 빼면 남는 것도 없을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제 얘기가 그 얘기인데
강제 저축을 활용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예. 지금 이제 젊으시니까 좀 하루라도 빨리 자동이체 하셔서 적금이든 정리식 펀드든 뭐 연금이든 일단 시작해야 돼요. 그 시작이 반이라고 매월 조금씩 꼬박꼬박 이렇게 떼어 놓다 보면 정말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게 확실하거든요. 아직 늦지 않으셨어요. 저 정도 되면 이게 좀 아차차 싶어지는 건데, 만약에 저보다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아이쿠야 싶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당장 좀 시작하세요. 알겠습니다. 행복하려면 무언가를 해야 한다. 생각보다는 행동이 필요하다. 영국의 비평가이자 수필가 윌리엄 해즐릿의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동안 노후 준비에 관해 많은 생각을 해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생각보단 행동이 아닐까요? 올바른 자산관리 문화를 전파하는 충전스쿨의 양보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